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금에 투자하는 돈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보험 얘기가 아니라 좀 금융에 관한 얘기, 그 중에서 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는 분이 나이가 이제 82살 정도 되셨는데, 한 10여 년간, 좀 더 됐나? 10여 년간 기초노령연금을 두 부부가 이제 받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금융자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그래서 두 부부가 58만원 정도 받다가, 기초노령연금 58만원을 받다가 이제 못 받게 됐으니, 생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사실 제가 뭐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만은 뭐 경제 이런 쪽 자산 뭐 이런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금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투자를 하고, 매달 돈이 생기면 금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금을 사면 어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이분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전부 금을 사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했더니, 기초노령연금은 동사무소에 전화해봐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복지 관련 담당자랑 통화해봐라. 그래서 구청 복지 관련 담당자랑 통화해보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금을 사는데,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사면 금융자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금융자산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매입을 하면, 잘하면 다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산정 기준에서 부합이 되면 내년에 다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당장 이제 은행에 있는 예금, 새마을금고랑 신협에 지금 예금되어 있던 돈을 전부 다 빼서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뭐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금되어 있는 거의 모든 돈을 다 이제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이제 매입을 하기로 한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요 말씀까지 좀 드리는데, 금을 우리가 이제 자산 투자 방식으로 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금을 우리가 금반지나 금수저, 이런 거를, 금수저까지는 없죠. 금반지, 이런 거를 동네 금방 가서 사서 이렇게 금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비싸죠. 보통 이제 한 돈에 한 75만원, 8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건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골드바나 이제 덩이금을 산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또 카드로 사게 되면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가 붙으니까 좀 비싸니까 현금 주고 사면 좀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이 KRX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들어가셔서 금 한돈 시세 쳐보시면 거기 그람당 시세가 나옵니다. 그 그람당 시세가 거의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한돈을 산다. 8월 25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얼마냐? 한 58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동네 금방 가서 내가 금반지를 한 돈 사면 얼마 받습니까? 한 75만원,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 금 예쁘게 가공하면 가공비 더 붙어서 80만원도 받습니다. 제가 쿠팡이라든가 지마켓 이런 데 가서 금 한 돈 보니까 이거 진짜 예쁘다 싶으면 80만원도 더 받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금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신구죠, 장신구. 그래서 우리가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그 골드바나 그 덩이금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금을 매입한다면 그람당 매입을 하게 되는데, 매입을 하면 요거는 금융자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걸 매입한 거를 매도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네, 비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부가세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나중에 내가 그 통장으로 돼 있는 금을 현물로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가 붙고 또 임관공비가 붙겠죠. 근데 뭐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금을 매입한 걸 굳이 우리가 현물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뭐 계속 거기다 두면 되지 않습니까? 또 오르면 오른 대로 현금화 시키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에 이제 뭐 기초노령금 수급이, 내가 계속 기초노령금을 받다가 수급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매입하는 방법도 내가 다시 한번 기초노령금을 받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요즘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제가 뭐 경제 뭐 그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게 나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씩 이제 좀 오래전부터 조금씩 이제 사고 있었는데, 아니 많이 사는 건 아니고 조금 사고 있었는데 계속 좀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좀 기분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비싸서 그걸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좀 사서 모으는 방법도 내 자산을 늘리는데 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KRX 그 한국 거래소는 그람 단위로 판다. 그람 단위로 팔기 때문에 한 돈 두 돈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작은 투자 단위가 149,00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좀 남으시면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사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82살 되신 분의 그 사례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모든 현금성 자산을, 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모든 현금성 자산을 전부 금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금을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 아마 내년, 보통 이제 거기 수급자로 대상 되는 거는 12월 말까지 정산해서 내년 5월 달에 수급 여부를 이제 확정 짓는데, 아마 내년 5월 달이면은 아마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 증식 많이 하시고요. 요즘 참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